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더트롯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의 숨겨진 비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들의 트롯 수다. 예슬 씨,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최근에 네네. 여성 트롯 스타들이 활약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트롯 여신 계보입니다. 우와, 재밌겠다. 네, 박군 씨는 네네. 트롯 여신 하면 어떤 분이 자, 떠오르세요? 일단 예슬 씨.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맞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장윤정 선배님도 그렇고 선배님들 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기자님들이 오늘 또 어떤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코너를 채워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트롯 여신 누구인가요? 네, 일단 맛집 골목을 가도 여러분 원조와 최초를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쵸? 네. 맞아요. 대한민국 원조 공식 걸그룹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공식 원조 원조 은방울 자매? 음방울 자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로 김시스터즈입니다. 아침 저녁 식사 때면 런치에다 네, 숙자, 애자, 민자 이 세 명으로 구성된 김시스터즈인데요. 네. 1953년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한 걸그룹이에요.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진출까지 한 대한민국 와, 최초의 진짜요? 걸그룹이라는 사실인데요. 미팔군에서 김시스터즈의 무대를 본 외국인들이요. 네네. 김시스터즈라면 이 미국 무대에 가서도 분명히 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김시스터즈가 이 가능성에 모험을 걸기로 한 거예요. 예. 데뷔 6년 만이에요. 이때 과감하게 미국행을 결정합니다. 와, 그냥 국내에 있어도 되는데. 충분히 와, 가능한데 모험을 거신 거네요. 그렇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는데 네. 이때요 한 호텔에 전속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 매너라던가 가창력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작은 동양인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요. 와. 이 인지도가 점점 늘어났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까지 진출을 하느냐. 네. 같은 해에 미국의 인기 TV쇼였던 에드 설리번 쇼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 에드 설리번 쇼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쇼냐면 네네. 일단 롤링스톤즈 예. 그리고 비틀즈 와.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와. 출연하는 연예인이라면 내가 네. 스타라면 한 번은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 와. 이곳에 김시스터즈가 딱 발을 올린 거죠. 이야. 네, 그럼 우리 김시스터즈 선배님들께서 그 엄청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였네요? 저는 어깨 나란히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더? 와.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네. 25번 출연했어요. 이야, 그 한 번 나가기 힘든 거를요? 한 번 나가기도 힘든데 25번을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 최다 출연자라는 사실입니다. 와, 그럼 거의 어떻게 뭐 그럴 수가 고정 있죠? 아니에요? 고정? 그러니까 엘비스 비켜, 롤링스톤즈 비켜, 다 비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게다가 한국 최초로 이 빌보드 차트 7위까지 오르는 등 1960년대 이 네네. 미국 전역에서 화제의 동양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 전에 여러분 김시스터즈가 있었어요. 진짜 레전드네요. 네. 와, 정말 K-팝의 전설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은 팀명에서부터 힌트가 딱 나오는데요. 네네. 이 멤버 구성부터 좀 달라요. 일단 숙자 애자가 네. 자매예요. 그리고 그리고 민자가 이 숙자 애자와 외사촌. 친척이네요. 그렇죠. 야. 한 핏줄. 그냥 뭐 다 가족이네요, 그냥. 그쵸. 와. 그리고 숙자 애자의 어머니가 이 한국 근대가요의 어머니 그리고 시조라고 불리는 네. 이난영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니까 DNA에 이미 핏줄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네. 건데 이 아버지는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작곡한 김혜성도 선생님. 오빠는 심술쟁이야
여기는 와, 그냥 음악 정말 집안이네요. 네, 그냥 음악 진짜. 집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난영 선생이 네네. 아주 이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딸들을 앉혀놓고요. 이 레코드판으로 팝송을 들려주면서 한글로 이 영어 발음을 받아줬도록 이 세상에. 가르쳤다고 해요. 조기 교육이 보통이 아니셨네요. 그렇죠. 아니 거의 와. 뭐 블루오션을 개척했던 셈이네요, 완전. 아니 당시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한국 가수가 몇이나 됐겠어요. 맞아요. 야, 이난영 선생님 진짜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예. 그러면 김시스터즈의 대표곡은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김시스터즈는 그 트롯 가수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로 재즈, 팝송을 불렀거든요. 네. 수많은 히트곡 중에 그래도 우리 트롯곡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1970년도에 발표한 네. 김치깍두기라는 노래인데요. 오. 정말 그 우리나라 노래 같죠. 네, 김시스터즈가 그 미국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그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미국 음식이 또 입에 잘 안 맞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가지고 얼굴에 황당할까지 걸린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울면서 정말 김치를 먹고 싶다고 했을 정도라는데 이 노래까지 나온 거 보면 정말 타국에서 애환이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 김치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냥 갓 한 밥, 그냥 찬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맞아요. 이 외에도 이제 김시스터즈는 그 네. 진달래 수첩, 봄맞이, 다방의 푸른 꿈 같은 곡들이 재즈의 그 트롯 멜로디를 가미한 매력적인 곡들로 남겨졌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 이야. 네. 그것도 미국에서까지 사랑받는 스타의 트롯곡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트롯 여신은 누군가요? 네, 그 네. 가슴 계속 웅장하실 겁니다. 네. 이분들은요, 아까 네. 처음에 언급된 분들이에요. 잠깐 이름이 딱 나오셨어요. 바로 은방울 자매입니다. 오. 은방울 자매는요, 네네. 일명 큰 방울 박예경 씨와 네네. 작은 방울 김양미 씨가 이 듀엣을 결성해서 1963년 데뷔곡 쌍고동 우는 항구를 발표하면서 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요. 네. 삼천포 아가씨 그리고 하동포구 아가씨 마포종점 이 아, 곡은 모두들 아시죠? 지역명으로 많이 히트곡을 맞습니다. 만드셨네요. 수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켰는데요. 그런데 1981년에 이 작은 방울인 김양미 씨가 LA로 이민을 가면서 오승남 씨가 멤버로 교체를 했고요. 그 후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 큰 방울인 박예경 씨가 위암으로 2005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은방울 자매는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은방울 자매의 곡들은 아까 마포정점 하니까 다 아셨잖아요. 네. 뭔가 담백하고 애절한데 담백한 그런 좀 느낌이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단짠 같은 느낌. 예, 아까 지역 이름 하셨잖아요.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요. 마포종점 노래비가 있다고 하고요. 밤 깊은 마포종점 그리고 경남 사천 삼천 포항에는요. 네네.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소양강 처녀 네네. 노래가 또 그 기념비가 그 지역에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 정말 좋다. 명곡이잖아요. 예. 너무 좋아요. 간드러집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기 또 활동했던 선배님들 노래 중에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노래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1960년대에 배출된 트롯 여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분이죠.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씨입니다. 야, 말해 뭐합니까? 예. 네, 최근 기자들의 트롯 소다에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자 씨는 1959년 데뷔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과 노래를 취입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을 정도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당시인 1990년 까지 발표한 음반은 무려 총 560장이고요. 곡수가 아니고 음반이 560장이고 곡수는 2069곡입니다. 우와. 녹음만 2,000번을 넘게 한 거잖아요. 그쵸. 1집, 2집 후덜덜. 할 때 560집 뭐 이런 거네. 저는 세 곡밖에 없는데도 지금 가사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2069곡을 다 외우는 거죠. 2069. 우와. 대단하시다. 와.
몇 곡 있으세요? 저보다 많죠? 잠시만요. 금방 세긴 하는데. 일단 한 손으로 세요. 네. 2069곡. 와, 진짜. 네. 그래서 이미자 씨는 네네. 2009년에 대중 가수로는 최초로 은관 문화 훈장을 받는 등 와. 세계 문화 훈장까지 받는 그야말로 찐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가요 순위에서는 무려 35주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네네. 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배 트롯 여신 하춘아 씨도 1960년대에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2021년 데뷔 60주년 기념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1961년에 데뷔한 거죠. 하춘아 씨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는데요. 1962년에는 당년 7세 소녀 가수 하춘아 가요 앨범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 가수가 발표한 독집이었다고 합니다. 와.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거의 길러 10년 세월 어머니 그네는 현실 정대거리가 하춘아 씨는 이 앨범을 시작으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아는 곡이죠. 잘했군 잘했어. 아, 네. 명곡이죠. 아빠는 마도로스. 네. 네, 그리고 날 버린 남자, 밤이 무서워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요. 8,500회가 넘는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와. 기네스북에. 네, 그 정도로 많이 하셨고요. 이제 3년 뒤면 65주년이니까 어떤 레전드 공연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슬 씨. 네. 얼마 전에도 하춘아 선배님 만났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하춘아 선배님을 네. 이제 제가 녹화를 하다 배웠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탭댄스를 추시는 거예요. 와, 진짜요? 너무 멋있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에너지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 와. 나도 항상 뭐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정말 그 아우라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기 받으셨어요? 기 너무 받았죠. 탭댄스를 기 너무 잘 추세요. 전 전달 좀 해주세요. 끝나고 전달 다 드릴게요.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혹시 소개해 주실 트롯 여신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날 아이유가 있다면 네. 7, 80년대에는 이분이 있었거든요. 누구요? 그 원조 싱어송라이터이자 트롯 발라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심수봉 씨입니다. 아, 지나간 세월 모두 이 심수봉 씨는 네. 사실 뭐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근데 심수봉 씨의 주 전공은 사실은 재즈였어요. 네, 근데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만 설 수 있다는 그 미 8군 무대에 드러머로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수봉 씨가 한 방송에서 그 드럼을 치는 영상이 남아 있는데 정말 이 영상을 보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수봉 씨가 그 이후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장을 던지는데요. 1978년에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요. 근데 이 가요제에 참가하는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실 포크나 록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런 장르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심수봉 씨는 당시에 포크도 록도 그리고 주 전공인 재즈도 아닌 트롯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그때 그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이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프로스러워서 였다고 합니다. 근데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런 평인데요. 당시에 그 심수봉 씨 무대를 보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미 완성된 프로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저도 그 들거든요. 영상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수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그때 그 사람 이 노래가 크게 히트를 쳤고 그러면서 이 심수봉 씨가 가수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때 그 사람도 대학생이었던 심수봉 선배님께서 직접 쓴
한 곡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남아 있는데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심수봉 씨인데요. 이게 항상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 데뷔를 하자마자 조금 위기를 겪어야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1.6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 활동이 금지됐던 겁니다. 심수봉 씨가 데뷔한 직후에 그 1979년에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이 심수봉 씨가 있던 자리에서 대통령이 암살이 된 겁니다. 네, 그 사건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이후에 정부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심수봉 씨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러 간 것뿐이었지만 정신병원에 뭐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데뷔하자마자 5년이나 방송 활동도 금지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심수봉 씨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을 확인 사살하려는 그 김재규에게 그러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방으로 피신을 해서 죽을지 살지 몰라서 너무 두려웠던 그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냥 진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와중에 근데 음악 활동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심수봉 씨가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1984년이 되어서야 그 방송 활동 금지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명곡을 남겼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가 그때 나온 곡입니다. 그리고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비나리 이렇게 많은 자작곡들을 남겨서 히트를 시켰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네. 주옥 같은 명곡들이네요.